블렌드 툴이 무한으로 도는 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주 간단하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실제로는 5개예요. 5개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카피할게요. 일부러 하나를 어느 걸 할까요? 자,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색깔은 비슷하게 진한 색깔, 좀 덜 진한 색깔, 그 다음 여기도 색깔 하나, 여기도 색깔 하나. 자, 주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적당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블렌드 툴로 맨 마지막 건 그냥 무시하시고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모양대로. 자, 오른쪽에 띡, 띡, 갔죠? 대각선 아래 띡, 여기 갑니다. 띡. 일로 가도 먹긴 먹지만 일부러 저는 이쪽으로 와서 띡. 됐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냥 위치 이동 시켰어요.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안 하고 기존에 4개 갖고는 안 되느냐 해보죠. 자, 블렌드 툴로 하나, 둘, 자, 왼쪽, 셋, 넷. 자, 원래 있던 얘를 툭 되긴 됩니다. 네, 안 되지 않아요. 되긴 되는데 왜 제가 굳이 바깥에 걸 하나를 더 했느냐?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네. 수정하시기가 좀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따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겹치고 사용하시는 게 낫다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로고 같네요. 그쵸? 자, 로고처럼 어떤 느낌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자, 한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하나에 또 다른 아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블렌드 툴로 그냥 연결할게요. 자, 단순하게 연결시키신 다음에 처음부터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이 선은 컨트롤할 수 없을까?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중간에 점을 찍을 수 없을까? 찍힙니다. 찍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선도 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얘도 곡선이나 이런 모양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자, 저는 지금 동그라미를 보여드렸지만 일부러 사각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사각형으로 둘을 연결해서 중간에 점 찍고 꺾어서 얘를 휘어봅니다. 자, 휜 상태로 보시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사각형 형태 그대로 따라 올라가고 있죠. 계단처럼. 자,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스텝 단계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 보신 기능이 하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의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있는 아이는 직선이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아이는 뭔가 따라서 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 각도대로, 휜 각도대로 도형이 따라 돌아갑니다. 직선이냐? 돌아가는 거냐?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선을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직선 툴 있죠? 직선 툴 안에는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툴도 있어요. 자, 스파이럴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나선형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리다가 방향키 하시면 개수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저는 이를 적당하게 만든 다음에 자, 안쪽에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일게요. 자, 이 선을 지금 블렌드 툴 연결한 얘를 같이 선택하고요.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쭉 내려갑니다. 블렌드. 예, 보시면 만드는 것과 취소하는 것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은 아까 더블 클릭한 그거예요. 자, 저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Replace Spline. 선을 방금 전에 적용한 그린 이 선을 뭐 해라? 다시 적용시켜라. 눌러주면요. 지금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 스파이럴 된 선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사이즈를 조금 너무 크니까 줄일게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도 좀 크니까 좀 줄여볼게요.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개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단순한 도형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캐릭터도 됩니다. 별의 별게 다 되기 때문에 이런 형상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블렌드 툴인데요. 자,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다 떠나서 이런 거예요. 글씨 입체로 만드는 거. 네. 이게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사실은. 자, 글씨를 입체로 만드는 기능은 자, 얘를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타입 툴, T라고 써있는 타입 툴 가지고요. 화면에 적당하게 글씨를 써주십시오. 자, 쓰고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도형화 처리하고 쓰셔야 돼요. 메뉴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익스펜드도 됩니다. 아웃라인으로 도형화 시키시고, 자, 너무 까만색이면 티가 안 나니까 적당하게 색깔을 연하게 해주십시오. 자, 도형이어도 되고 글씨여도 되는데 일부러 글씨를 썼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입체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렌드 툴이 아니라
이 기능을 오히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메뉴 이펙트에 있는 3D예요. 이펙트에 3D라고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익스트루드는 뭔가 잡고 뽑아내다 라는 뜻이 있죠. 자, 뽑아낼 기능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입체가 됩니다. 필요한 각도는 여기 X축, Y축, Z축이에요. X축, Y축은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Z축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면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대부분 맞춰 사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간 입체감 원근법을 적용하려면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아이를 조절을 해서 맞춥니다. 그 다음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뎁스를 가지고 늘려주면 더 길게 보시는 것처럼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사양을 맞추고 조절을 하시는데, 자,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오케이 눌러볼게요. 효과죠. 효과를 면화시키려면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죠. 걸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수정을 하려면 아쉽게도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만 따로 잡아가지고 바꾸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뭔가 명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절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잘된 케이스예요. 네. 잘된 케이스고, 이 뒤에 있는 아이도 잘 보시면 선택이 되다 만 이유는 마스크가 다 된 상태예요. 다 풀어주시고 뭘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컨트롤 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체라는 느낌이 좀 덜 듭니다. 분명히 3D로 만들었지만. 자, 하지만 지금 제가 할 라인은 자, 블렌드 툴입니다. 사실은 3D로 만든 라인은 아니에요. 2D로 만들었지만 그런 느낌이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번에도 글씨를 써보고 사용해보죠. 자, 위처럼 필요하신 이름을 직접 작성을 하십시오.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고딕 계통으로 하시는 게 더 이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아이를 도형 처리하겠습니다.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단축키가 있어서 편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 O 단축키가 있어서 편하고요. 오브젝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화 처리하는 익스펜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블렌드 툴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의 도형에서 또 다른 도형으로의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처음 만든 이 아이는 밑에 깔리는 아이예요. 그림자 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어두운 계통의 색깔로 글씨를 만들어 주세요. 자, 뭐 남성분들이라면은 가장 핫한 핫핑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실 건데요. 복사를 하실 건데 대부분 이렇게 아래로 카피하시죠. 위로 카피하세요.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위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수직 아니어도 됩니다. 대각선 가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Alt 누르시고 카피하세요. 그리고 방금 카피한 얘는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빼 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셨다면 조금 더 입체 느낌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뒤에 있는 아이는 조금 더 작게 Shift 누르시고 약간 더 작게 줄여주시면 되어요. 자, 엄청나게 크게 작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카피할 때 일부러 나중에 카피한 아이가 위에 있어요. 앞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둘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자, 가급적이면 둘을 같이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블렌드 툴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앞에 있는 거 컨트롤 C 미리 복사 한번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시고 자,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툴로 밑에 있는 도형의 한 꼭지점 모서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도형의 같은 자리 클릭해 줍니다. 하나 생겼죠? 정상입니다. 하나 생긴 거. 블렌드 툴에서 개수를 늘려주겠습니다. 자, 개수를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도형, 뒤에 있는 도형이 연결되면서 훨씬 더 입체 같은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자, 끝이냐? 그럴 리가요. 자, 저는 아까 이 앞에 있는 아이 제가 복사했었잖아요. 컨트롤 F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붙었죠? 색깔을 흰색으로 주세요. 얘는 블렌드랑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예요.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죠? 다시 컨트롤 F 한 번 더 주겠습니다. 흰색 주고서 왜 이렇게 덮었느냐? 위에 있는 것처럼 키보드를 약간만 움직여 봅니다. 그럼 빛의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위로 하시든 아래로 하시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3D로 만든 아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조금 더 가공하자면 자, 배경 색깔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일단 색깔이 존재하는 어떤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기억나십니까? 도형 툴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레어. 플레어는 빛을 처리하는 기능이었죠. 드래그 띄고 다른 곳에 클릭 하면 빛으로 인식되게 되죠. 배경이 없으면 빛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배경이 흰색이어도 좋으니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입체적인 어떤 글씨 느낌이 됩니다. 이게 나으신지 이게 나으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